2018학년도 대입 전형이 발표됐습니다. 수시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을 꼼꼼히 살핍니다. 지난해부터 농약 음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독제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인데 이제는 구매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주의 한 고등학교가 화장실 오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는데요. 주말에는 한층 더 맑고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날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면서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단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한낮엔 봄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이번 주말은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도 거의 없어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러한 날씨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다음 주 초반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이용해서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 꼭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모집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섭니다. 학생부 전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고등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도 최종 관문인 대입 준비도 한창입니다. 내신 공부에만 위주로 하면 나중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칠 때 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의 내신 기간 아닐 때는 수학 문제를 모의고사는 4점짜리 문제, 어려운 문제들 이제 중점으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모집 비중이 73.7%로 수시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수시 가운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0%, 학생부 종합 전형은 23.6%를 차지합니다. 정시는 비중이 26.3%로 줄어든 가운데 수능 위주가 22.8%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시 비중이 해마다 커지면서 수시 대비가 대입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을 제일 신경을 쓰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회나 동아리 활동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2학년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논술 비중이 줄어들지만 수도권 대학을 위주로 논술을 유지하는 곳이 많고 일부 대학들은 여전히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해 수험생 상황에 맞는 준비도 중요합니다. 학생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위권은 논술 전형을, 중하위권 학생들은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게 아마 수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학년도부터 처음 도입되는 영어 절대평가는 수시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고 정시에서는 반영 비율을 대학 자체적으로 정해 영어가 당락에 주는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고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하는지 권윤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금융규제의 핵심은 갚을 능력을 꼼꼼히 보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는 둘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들여다보면요. 새로 주택을 사면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신규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할 때라도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 부채 상환 비율이 60%를 넘으면 해당이 되고요. 이 원천 징수 영수증 같은 걸로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출을 통틀어서 담보로 잡힌 것이 3건 이상인 경우에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산 홍길동 씨가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 대출금리 3%에 5년 거치 30년 상환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까지는 처음 5년 동안은 51만 원씩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이자 거치 기간이 없어져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만큼 한 달에 은행에 내야 하는 돈이 무려 106만 원, 2배로 훌쩍 뜁니다. 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은행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기존 2월부터 수도권이 적용이 되었고 5월부터는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도 같이 적용을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이자율만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매월 자기가 얼마 정도 이자만 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원금하고 같이 갚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다 합산하셔가지고 상환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면 당장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 실종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입주 시기가 된 단지를 중심으로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구 미분양 주택의 절반 이상이 있는 달성군 위주로 급매가 쏟아져 가격 조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자들이 기대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더욱더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지금 안정세에 있는 부분들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여신 가이드라인에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요.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과 다른 집을 곧 처분하기로 하는 등 뚜렷한 상환 계획이 있는 사람, 또 학자금과 의료비를 빌리는 사람은 대출 규제에서 빠집니다. 불과 지난해만 해도 이 금리를 내리고 금융 규제를 풀면서 이른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냈던 정부가 다시 규제의 고삐를 조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원전 건설이 예정된 시골 마을에 주택 신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원전이 들어서면 어차피 뜯어낼 집인데 허가권자인 울진군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로부터 반경 560m 안에 있는 울진군 북면 고목 1이 원전이 건설되면 이주될 마을인데 신규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같은 업자가 지었는지 똑같은 모양의 주택이 다닥다닥 이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고 4월 전기료와 수도요금 고지서가 아직 들어 있습니다. 2013년 60여 가구였던 시골 마을이 2014년 원전 추가 건설이 확정되면서 현재 220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지은 걸로 보입니다. 상당수는 마을 주민의 자녀들이나 친인척이고 심지어 군청과 경찰 공무원도 있다고 한 주민은 털어놓습니다. 공무원은 없습니다. 있죠. 공무원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업자도 있고 뭐. 사업자인 한수원은 2014년 12월에 설명회와 공람을 한 만큼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며 끝까지 소송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공람 공고했던 그 날짜를 이주대책 기준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울진군에 쏠리자 울진군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축 허가 제한을 하려고 하면 뭐 허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을 거예요. 고목 1위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을 정도입니다. 농지에도 빼곡히 과일나무를 심어 보상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주민들은 한수원과 울진군의 책임이라며 발끈합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거꾸로 예정고시를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하지도 않았고 또 울진군에서는 상수도까지 공급을 해서 계속 인허가를 해왔고 원전과 댐 등 대규모 국책 사업 때마다 논란이 되는 보상을 노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 26일 오후부터 오류가 발생한 대구 시내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습니다. 대구시는 어젯밤 8시 반쯤부터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이 모두 정상 작동 중이라며 현재는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외부 해킹 가능성은 낮다면서 시스템 서버와 단말기 사이에 통신 장애가 일어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주의 농약 사이다 사건부터 여전히 미궁인 청송 농약 소주 사건까지 지난해부터 유독 농약 음독 사고가 많습니다. 문제는 해독제가 워낙 비싸다 보니 일반 병원에선 구비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를 정부가 일괄 구매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귀 해독제 메틸렌 블루입니다. 제초제 중독 환자 등에게 쓰이는 약인데 국내 생산 업체는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벨기에 한 곳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외 20여 종의 해독제들도 마찬가지. 까다로운 통관 절차와 천문학적인 비용 탓에 병원 대부분은 구매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해독제가 있는 특정 병원으로 이송되다 음독 후 3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소밀 중독의 경우 치사율은 50%에 달합니다. 농약 독극물 환자는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데 해독약제가 희귀하고 한 앰플당 3,400만 원 가량의 고량이 고가여서 골든타임에 치료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 한 해 독극물 중독 환자는 2천여 명, 경북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이 병원을 찾은 환자는 250여 명에 이릅니다. 잇따른 독극물 사고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안동병원 등 골든타임 사수가 가능한 전국 20곳을 해독제 관리 거점 병원으로 정해 정부가 구매한 희귀 고가 해독제를 보유하고 요청 시 지역병원에 공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억 원을 들여 올 하반기까지 주요 해독제 15종을 배포하고 거점 병원마다 해독제 관리 책임자와 약품 관리자를 선정했습니다. 국내 독극물 중독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거점 병원을 통해 중독 사례를 취합해 이를 데이터화합니다. 의료의 어떤 그런 데이터 축적은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케이스 모아놓고 하면은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처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부의 뒤늦은 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영주의 한 고등학교가 화장실 호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학교와 연결된 우수관이 막혀서 오수가 역류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의 한 고등학교와 연결된 우수관 밖으로 화장실 오수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배설물과 휴지가 뒤섞여 악취가 진동하는 오수는 별다른 정화 조치 없이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땅속에 묻혀있던 우수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히자 땅 위로 오수가 지나는 물길을 내는 과정에서 무단 배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학교 측은 하수 처리장까지 정상적인 오수관과 연결된 줄 알았다며 고의 배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옛날부터 그 관이 계속 내려갔으니까 그쪽 관으로 내려가는 걸로는 학교는 알고 있었다. 학교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터지고 나니까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지난해 학교 주변에 하수 관거가 전부 새로 깔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학교만 공사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반 사업체도 아니고 공공시설인 고등학교가 오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사실에 영주시도 난감해하는 모습입니다. 청량이 끝나면은 저희들 바로 저희들 착수를 해가지고 저희들 하수 관거에 직경되도록. 영주시는 지난 91년 건물을 신축한 이 학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오수가 무단 배출되어 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 가격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대구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23% 내리고 경북은 0.12% 떨어져 넉 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1,700여 가구로 전달보다 100여 가구 늘었고 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3,300여 가구로 500여 가구 증가했습니다. 전용 주차 공간이 있어야 전기차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동형 충전기가 보급되면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다른 입주민의 눈치 보지 않고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양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장벽 콘센트에 이동형 충전기를 꽂고 녹색 패널에 충전기를 갖다 대자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충전 포인트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충전 승인이 떨어지면 아파트 내 주차장 어디서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시작합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고유 번호와 전파 식별 장치가 붙어 있어서 전기차 소유주가 아파트 공용 전기를 몰래 사용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용 전기 요금과 전기차 충전용 전기 요금은 자동으로 분리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다른 입주민들은 전기 요금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 아파트의 경우 이동 충전기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시에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 시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이어 다른 아파트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해가지고 주민 홍보도 하고 또 포항시에서 저희 아파트에 최고로 환경을 생각하는 아파트라는 그 타이틀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서. 고압 전류가 공급되는 아파트에서 완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1,300원이면 1회 완전 충전이 가능해 유지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포항시는 올해 전기차 100대 추가 보급을 목표로 구입 보조금 1,800만 원과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이동형 충전기가 잇따라 설치되면 전기차 보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오후 4시 대구시청에서 20대 총선 대구 지역 당선인 12명과 정책 간담회를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권 시장은 영남권 신공항과 K2 이전, 내년 국비 확보 등 대구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대구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산시장과 부산 지역 정치권이 신공항 문제를 정치적 화두로 삼아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구 정치권의 역할과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올해 1, 4분기 대구 경북의 FTA 발효국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지역 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대구 경북 지역의 FTA 발효국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5%가 감소한 8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8개 나라 가운데 5개 나라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미국과 터키, 인도의 수출은 각각 22.2%와 11.5%, 1.5%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중국,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대구 경북 전체 수출에서 FTA 발효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79.1%로 이전보다 3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 행사로 내일 저녁 도심 일부 구간에서 교통이 전면 통제됩니다. 내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두류공원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까지 전면 통제되고 두류 내거리에서 반월당 내거리 구간은 밤 8시 반부터 11시까지 또 반월당 내거리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구간은 밤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부분 통제됩니다. 또 이 구간을 지나가는 14개 시내버스 노선도 우회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옛 앞산 순환도로 일대에서 앞산 빨래터 축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면서 역시 주변 교통이 통제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주민들이 기백 참여하는 거리 행진을 비롯해 음악 공연과 또 각종 물건을 매매 교환하는 벼룩시장, 로컬 푸드 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축제가 진행되는 내일과 모레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앞산 대덕식당 앞에서 삼성공원 아파트 앞 옛 앞산 순환로 1km가량의 교통이 통제되고 노선버스도 우회해서 운행합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고용 노동 현실을 알리고 장애인 공공고용제 실시 등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평균 실업률은 7.8%로 비장애인의 평균 실업률 3.7%보다 배 이상 높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도 제외돼 있습니다.
경일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경공업공사와 상호협력 협약식을 갖고 섬유와 패션 산업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우리카드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과 지역산업 발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가톨릭대 시설과 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대학이 특허기술 이전과 공동 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달구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26% 상승했습니다. 달구시가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 호수는 지난해보다 960여 호가 줄어든 15만 4,700여 호였고 총액은 19조 5천억 원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 4.29%보다 높은 6.26%를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시철도 3호선과 알파시티 추진 등의 호재가 많았던 수성구가 8.5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중구가 3.73%로 가장 낮았습니다. 개별주택 평균 가격은 1억 2,600만 원이고 3억 원 이하 주택이 92.8%를 차지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다음 달 말까지 구군 세무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날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면서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낮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지역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봄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청도와 영초는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1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22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봉화는 아침 기온이 4도에서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6도, 포항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 등산지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겠고요. 설악산에는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은 3, 4도가량 웃도겠고요. 5월의 시작인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